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좀 있지요.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의심하지 않고 인정하고, 그리고 미국이 우리의 혈맹이다 하는 것을 믿는 분들도, 그리고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고 영원하다, 영원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트럼프 대통령 왜 저러는 것이냐, 한국을 죽자고 때린다, 이제 정말 정남이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는 트럼프를 보면 저게 미치광이지 저게 정상이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 봅시다. 막연히 통상 사용하는 표현으로 지도자라고 하죠. 리더, 지도자. 한 시대의 한 집단의 지도자, 더구나 세계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이 지도자가 당장 오늘 내일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좀 부족하죠. 그 정도가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무엇인가 정부 정책을 세우면 5년 정책, 대통령 5년밖에 안 되는데 10년, 15년 정책 다 미리 세워줍니다. 다음 대통령 오면 또 그거 적당히 바꿔가지고 또 새로 15년, 25년 정책 세우죠. 그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뭐 괜찮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5년 이상은 그저 꿈에 불과하니까, 열망에 불과하니까. 우리나라 실정이 그런데, 정상적인 국가라면, 질서 잡힌 국가라면 앞날을 그래도 중장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오늘의 국제 정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제정신이 아닌 듯이 몰아치는, 이제 최근에 드디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자유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이루어냈죠. 자, 푸틴과 젤렌스키, 이제 그들의 그 전쟁을 하여간 중단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선택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 거기에 모두들 찬성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지난 방송에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는 자칫하면 세계대전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인 것이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이 동아시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특별합니다. 인종도 다르고 애초에 땅덩이도 쭉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 자주 독립국으로서 미국에게는 지켜야만 하고 지킬 수밖에 없는 보석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빨대를 꽂겠다고? 외견상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그게 어떤 이유인가? 그게 사실인가? 아니면 고육책인가? 한국은 바보입니까? 자주 독립국인데 빨대 막아낼 수 있죠.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의 첫째가는 나라 미국, 또 대한민국 영토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 자그마한 나라가, 그것도 북측에 저 김정은 집단이 우리 국토를 차지하고 불법 점거하고 내놓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 6위,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 10위, 이게 가능한 거냐? 우리 대한민국은 그만큼 대단한 국가인 겁니다. 미국하고 서로 떨어져 서 있지만 당당하게 서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미국도 믿고 의지할 만한 국가가 대한민국인 것이죠. 그런데 계속 트럼프에게 얻어맞고 있다. 죽을 지경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관세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제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당당하고 스스로 허물이 없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하는 뜻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러는 것일까? 앞에 국제정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 내부의 이야기를 해보자. 국내 사정. 사정이라기보다는 실태, 이렇게 봅시다. 미국은 큰 나라, 세계 1등 국가, 잘 사는 나라, 기술이든 지식이든 또 개인의 능력 발휘든 아주 세계 으뜸인 국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한마디로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죠. 그러면 미국이 역사가 200년이 좀 넘었다고 하는데 나라가 생기자마자 강대국이었는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연방을 더욱 완전하게라는 것을 내걸고 그 누구도 그 연방에 금이 가게 하는, 나라를 손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일관된 약속과 그 약속이 이행되면서 200여 년 왔고 미국이 강대국이 됐죠. 언제 됐습니까? 200년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 됐습니까? 미국이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대략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그 시기, 그 무렵부터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 지식을 가지고 대략 살펴보면 이렇죠. 과거 세계의 대국은 어디였느냐? 대영제국입니다. 대영제국이 있었고 뭐 오늘날도
그 힘이 아주 없어지지는 않았죠. 상당히 막강합니다. 왕의 시대, 국왕의 시대가 저물어 가면서 신흥 패권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 이 한반도, 우리의 선조들도 세계사에 뛰어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국이라고 하는 조선이 거의 망하고 그 끄트머리가 되겠죠. 조선국이라고 하고 우리 역사는 식민지 조선국이라고 하는데 나의 대한민국 건국일이라는 책을 보면 그 내용이 그게 아니다. 조선국과 일본 제국은 세계 제패를 하겠다고 한 연방이었다는 그 설명을 풀어내놨습니다. 나의 입장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대영 제국이 무너져갈 그런 무렵에 조선국과 일본 제국, 왜 조선국을 앞에 세웠느냐. 이 당시에 일본 제국은 상업을 조금, 통상을 조금 하기 시작해서 조선보다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선국에 여전히 머리가 있었다. 혹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연방이 대동아 경영권, 이 권은 권리 권한 그게 아닙니다. 세계,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큰 동아시아를 경영하는 그런 연방, 큰 영역, 이런 뜻입니다. 세계 패권 맞죠? 이거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대동아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백인들과 혹은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자들과의 싸움, 그걸 했던 것이죠. 과거에는 미국과 서로 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패배했죠. 구대륙 유럽 쪽에서는 당연히 히틀러의 나치 세력이 힘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무솔리니,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고, 대표적인 것은 히틀러, 이렇게 되겠죠. 대영 제국 다음에는 이들이 동양과 서양에서 힘을 잡았던 세력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거기에 맞설 만한 그런 힘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서로 동양과 서양의 신세력들이 협력하기로 했죠. 그런데 결과는 패배했습니다. 이게 1945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결과인 것이죠.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이때 구대륙은, 대영제국을 중심으로 한 구대륙은 나치, 그리고 나치즘, 파시즘 세력한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이 주축이 된, 미국 중심의 이 영국이라든지 이들을 포함한 연합국, 이들이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영광은 1945년부터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 그 이후 세대니까 이게 맞겠죠. 바로 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이후 미국은 세계의 리더가 된 겁니다.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 많은 세계 발전에,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많은 일들을 해냈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는데 앞장섰고 이랬던 것이죠. 그러면 이 1945년 역사적인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이것으로 미국이 어떤 비석을 세웠는가? 이제 세계대전은 없다. 세계대전 종식 선언을 합니다. 세계대전은 인류 멸망의 길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키는 경찰같이 세워놓은 것이 바로 유엔입니다. 이 유엔이 그 이후로 세계대전을 막는 역할을 해왔고, 거기에 역시 미국이 유엔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미국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이 유엔은 세계 평화를 지키는 그런 강대국들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약소국들이 같이 끼어 들어가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서 결국 유엔의 장점을 스스로 내다 버린 결과가 됐죠. 그러니 구소련이, 지금은 러시아가, 그리고 공산국가인 중공이 여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험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미국이 세계 제1의 나라라 된 것이 언제냐? 1945년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죠. 미국은 유엔을 만들면서 이 유엔이 전 세계의 평화의 상징, 이제 세계대전이 종식됐다는 그 상징으로 대한민국 수립을 승인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승인까지 받은 국가로서 자격을, 그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최후의 국가 승인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국가 승인이라는 것은 그저 자기들과 통상을 하고 또 불가침 조약을 맺고 하는 몇몇 나라들 사이에 승인받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으로 됐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 대표에게 승인을 받은 그런 국가입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여기서 말은 거버먼트라고 했지만 20세기 중반의 그 사고, 그 인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 거버먼트는 내셔널 스테이트를 뜻한다. 이것이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수립된 국가입니다. 이런 대한민국과 현재 세계 제1의 나라가 된 미국은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어째서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소련이 패망하면서 그 뒤를 이어서 다시 러시아가 같은 짓을 반복하고 북위 38도선 이북에 있는 불법 점거자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국가 반민족자들, 이런 자들이 계속
힘을 키우면서 도발을 하고 급기야 2025년에는 대한민국이 그들보다 힘이 약할 수도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지경에 이르는 이런 일들이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미국인데 미국이 옳고 그리고 떳떳하고 미국은 발전과 희망을 뜻한다고 했던 시대가 미국 역시 저물어가는 게 아닌가, 미국이 이제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왜 그런가? 국가는 실제하지 않죠. 국가는 국민이 있을 때 실제하고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미국이 망한다는 것은 미국 국민이 망하는 길로 간다 하는 뜻도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미국인이 당당하지 않고, 자, 미국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미국인이 종교에 충실하지 않고 신앙심이 흔들리고 도덕감이 낮아지고 실력이 없어지고 성실하지 않고 게을러지고 이렇게 될 때 미국은 망합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풍요 속에서 이 모든 덕목들을 내다 버렸다. 결국 그러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망한다 하는 파국을, 그 위험성을 예측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들을 후려치듯이 미국 국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미국의 공장을 세울 테니, 미국에서 실험실을 만들 테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국인 당신들이 가서 연구하고 당신들이 생산해라, 일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의 구호는 우리 모두 정신 차리자. 미국 국민에게 미국 국민이 뽑은 신뢰하는 대통령 트럼프가 당신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려라. 당신들 밤을 새워 연구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런 미국을 세운 과거에는 신분이 있었죠. 그 지배층은 백인이 맞죠. 당신들이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지도층이었다고 한다면 당신들 정신 상태가 썩었다, 무너졌다 하는 경고입니다. 백인주의라는 것이 백인끼리 더 착취해서 떵떵거리고 놀고 먹자. 그러면 망하니까 미국인이 다시 분발하자, 다시 착실하게 살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트럼프다. 지금 트럼프는 엄한 훈육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미쳤나봐 몇백 % 소리를 해 그것을 불구경할 때가 아닌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동양의 패권을 잡겠다고 했던, 물론 그때는 꿈같은 일이었지만 그 대한민국이 1945년 이후에 세계 10위 안에 드는, 이것저것 10위 안에 드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 학자는 연구하지 않고 공무원은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모두가 내 손에
어떻게 하면 동전 한 입이라도 더 움켜쥘 것인가, 이런 부끄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트럼프의 구호를 본따서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말하는 그 뻔뻔한 입들을 사실은 입 다물라 하고 소리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기는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각성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